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보다 지금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 주 변론 시작된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변론이 원래. 지금 바로 지금 변론 절차로 넘어간다. 일단 다음 주에 넘어간다는 생각이고요. 네네. 지금 일단 그 2차 준비 절차가 오늘 진행될 것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네. 제일 중요한 서류가 어저께 도착했죠. 네네. 검찰 및 특검의 수사 기록이 어저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 예. 이 기록이 사실은 대통령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이고 네네. 이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증빙력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 그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 나머지 대리인들이 그 당사자들이 입증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예. 지금까지 입증 계획은 가상적이었다면은 앞으로 세우게 되는 입증 계획은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2차 그 준비 절차 기일은 이번 기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어저께 서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대리인들이 준비를 못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조금 전 화면입니다. 조금 전 그 국회 소추위원단이 도착하는 화면 보셨고요. 지금은 대통령 쪽 변호인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들 도착을 했고 일부는 대통령 쪽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중환 변호사인가요? 네,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예. 이 두 사람 조금 전 도착했고요. 그에 앞서서 조금 전 보신 대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소추위원단이 국회 쪽 소추위원단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관영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죠. 이춘석 의원 이번에 똑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맨 왼쪽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고요. 가운데가 새누리당 이번에 탈당하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맨 오른쪽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세 사람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국회 소추위원단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조 기자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증인 채택이 완료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 1차 그 준비 기회에도 이제 일부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요. 예. 증인 관련돼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양측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증인을 이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 채택이 될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그 증인이 일단 그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증거인 증언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증거 방법이 되겠고요. 예. 또 하나가 또 반대로 보자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두 가지의 또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증언을 받아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증인을 굉장히 많은 수를 신청해서 채택이 된다면 증인 신문 절차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의 어떤 심리가 길게 지속될수록 뭐 나쁠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또한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하면서 더욱 그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까지 이제 찾아내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방법의 노력을 동시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은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특별한 대통령 측의 어떤 증인이 있을까? 자신이 그러한 일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증인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잘못 세웠다가는 오히려 그 증인으로부터 오히려 역효과에 나는 증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마 그런 것이 고려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그 증거로 재판에서 쓰기 위해서는 일단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서증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또 문서에 담겨 있는 그런 그 진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직접 증언대에 서가지고 증인으로 이제 그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물이 제출될 텐데 서류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증거 동의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서류에 담겨 있는 그 해당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예. 직접 나와서 선서를 하고 제가 했던 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증거 능력이 갖춰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 측이든 아니면은 이제 소추위원 측이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그런 증인, 진술을 한 그런 그 증인들을 다 신청해가지고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절차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론이 지난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시작되고 한 달간 변론 진행되고 그리고 2주 있다 선고가 내려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번에는 증거 자료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검찰의 수사 자료에 어떠한 증거들이 들어가 있는가, 예, 예.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그 자료 속에 단순히 진술서 등이 들어가 있다면 이 진술한 그 증거를 부인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진술자들이 나와서 증언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데 예, 예. 그거 이외에 객관적인 어떤 서증이라든지 또 객관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생각보다는 입증이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확실하게 입증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라도 탄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은 뭐 한 달 뭐 남짓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탄핵 사유가 지금 13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청 취지, 지금 소송물 자체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13가지 범죄 사실, 위법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지 파면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면은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중대한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더 이상 나머지 것을 판단하지 않고서도 헌법재판소로서는 파면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사 기록이 왔다면은 그 중에서 명확하게 입증되는 위법 사실이 무엇인지 위법 행위가 예. 무엇인지를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고 또 역시 각 양측 대리인들, 그 당사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해서 아마 공방이 본격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헌재는 뭐 모든 사유를 다 심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난번에 밝혔었고요. 그건 물론이죠.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그 검찰에서 받아온 서류가 뭐 버스 한 대로 실려왔다는데 뭐 박스가 수십 박스였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절차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 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예.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예. 이제 그 국가기관으로부터 이제 그 제출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예.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증거로 사용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증거 조사를 거쳐서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분량의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예. 어떻게 쓸 것인가 여부를 이제 오늘 열리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준비 기일에서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예.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약에 예상되는 세 번째 변론 준비 기일, 세 번째 준비 절차 기일에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번 주 내로 예상이 돼 있는데요. 과연 며칠 만에 이 내용을 다 분석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주제하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준비하기 위한 그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약간 좀 의문입니다. 따라서 네.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그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 절차, 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 양이 방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 헌재 연구관이 몇 명이죠? 연구관이 현재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명이 다 투입돼서 저거 보게 되나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당사자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문서가 송부가 되면은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그 중에 일정한 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서증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서증이라는 것이 그 문서의 내용을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주장된 사실과 일치되는지 여부,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 자료로 삼는 걸 서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수사 기록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 서류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인데 예. 그 자료들이 증거로 되기 위해서는 그냥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특히 청구인 측에서 그걸 일일이 검토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서증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서증으로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대리인들 또 당사자들은 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오늘은 아마 그 부분을 논의해서 좀 시간을 달라. 올 때 아무리 많아도 이틀 사흘 중에는 서류가 검토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예. 오히려 당사 측에서 많은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투입이 돼서 분류를 해야 되겠죠. 5가지 주장 사실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는 뭐 세월호에 관한 것이다. 이 증거 자료는 또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제출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측 피청군 측에서는 그 증거가 가지고 모자라다. 또 내지는 그 증거에 어떤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동의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해서 서로 그 증거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순서를 아마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준비 절차길에는 그 최순실 씨나 뭐 저기는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절차에 관련해 가지고 양측에서 조율을 하고 네, 세부적인 부분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최순실 씨 등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사실 출석할 이유도 없고 출석 대상도 아니죠. 네. 지난번에 그 화면이 지난번에 1차 기일 때도 화면이 한참 있다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들어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 대리인단이 나와서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